discounted reciprocal tariff of 34%. 104%. And now they have 125% tariffs. Would love to be able to work a deal. 전 세계에 관세 전쟁을 선포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 만에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 관세 10%만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중국은 예외였습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 84%를 부과하며 맞서자 관세율을 125%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부과한 펜타닐 관세에 더해 대중 관세가 145%까지 치솟게 됩니다. I did a 90-day pause for the people that didn't retaliate because I told them if you retaliate, we're going to double it. And that's what I did with China because they did retaliate.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이유는 협상이었습니다. We have many other countries, as you know, many more than 75, and they all want to come, but they're all calling, how do we do this? They all want to make a deal. 폭주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일시정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채 시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The bond markets that persuaded you to this I course. was watching the bond market. The bond market is very tricky. I was watching it. Yeah, I saw last night where people were getting a little queasy. 국채는 미국 정부의 부채입니다. 정부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한 채권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주식시장의 변동이 크면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인 국채 수요가 늘면서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관세 전쟁이 시작된 뒤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Are being sold by investors, and that's pushing up interest rates, which have gone as high as 4.45% on a 10-year U.S. Treasury note. 이례적으로 국채 금리가 오른 이유에는 여러 이유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중 가장 우려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바로 중국이 보복성 매각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일본에 이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입니다. 중국이 국채를 팔면 국채 금리가 올라 미국 정부의 금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That means your mortgages are going to cost more. Your auto loans could cost more. 하지만 중국이 미국 국채를 한꺼번에 매도하면 중국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중국이 보유한 국채 가격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데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올라 수출에도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국채 매각이 미국과 중국은 물론 전 세계에 큰 변동을 일으킬 핵폭탄급 옵션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이 관세를 145%까지 올리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도발적인 영상을 올렸습니다. 就是说他们要打多久就打多久，一直打到混战胜利。 하지만 중국은 미국 조치에 반발하면서도 즉각 보복 관세를 올리진 않았습니다. 施压、威胁和讹诈不是同中方打交道的正确方式。美方如果真的想谈，就应该拿出平等、尊重、互惠的态度。 대신 미국의 영화 산업을 겨냥했습니다. 美国政府对中国滥施关税的错误行径，势必会令国内观众对美国影片好感度进一步降低。我们将遵循市场规律，尊重观众选择，适度减少美国影片进口数量。 당장 다음 달 개봉 예정이던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도 중국 내 상영이 불확실해졌습니다. Smart people on every side are close to panicking. 그런데 이번 수입 제한 조치가 한국인들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지난 2017년 사드 사태 당시 우리나라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수입을 막았던 한알령을 떠올리기 때문인데요. 당시 중국 정부의 비공식 명령이었던 한알령과 달리 이번 수입 제한은 공식 발표됐습니다. 사실상 중국 국민들에게 미국 영화를 불매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한편 미국에 정식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영화 산업 종사자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 공화당 지지층을 겨냥했던 앞선 조치에 비해 이번 수입 제한이 트럼프 행정부에 미치는 충격은 미미합니다. President, China retaliated today by reducing the number of American films. I think I've heard of worse things. 그러면서도 중국과 협상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We would love to be able to work a deal. I have great respect for President Xi. He's been, in a true sense, he's been a friend of mine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 think that we'll end up working out something that's very good for both countries. I look forward to it. 145%와 84%, 극과 극으로 달리는 미중 관세 전쟁.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의사를 중국이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핵폭탄급 옵션도 고려할까요?
분명한 것은 양국의 자존심을 건 무역 전쟁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경제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